도시군 관리계획 요거를 공부하는 법이다라고 그랬고요. 자, 오늘은 요 딱 3개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 3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요. 베이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름 정도만 쫙 소개할 거예요. 개념들. 이름 정도. 그 항상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처음에 뭐 접한다 그러면은 이름부터 알아야죠. 사람 이름부터. 제 이름이 뭐였어요? 별로 뭐 알고 싶지 않은 이름이요? 그래서 그 이름 정도 1년을 볼 건데 알아야죠. 제가 여러분들 이름 알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름 알면 어떻게 돼요? 또 이 친구 이름 알았다 그러면 옆에서 막 시샘해갖고 아주 왕따돼. 그래서 제가 이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적어도 이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할 때 요거 3개 할 건데 요 3개만 갖고도 그냥 또 사람 돌아버리는 거죠. 자, 용도, 지역 81페이지. 자, 5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다 용도를 결정해 줍니다. 용도.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토지의 쓰임새. 행정청이 계획으로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쓰임새를 정해주는 것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이 용도가 지정이 되면 이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해요.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건물 짓고 개발 못하게 하죠.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우리 한정된 국토라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중에서 용도, 지역. 자, 얘가 우리 모든 공법상 토지 규제의 출발입니다. 자, 얘는 별표 3개.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별표 3개짜리가 딱 5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용도지역. 하여튼 용도지역은 계속 나요. 용도지역을 알아야 용도지구, 용도구역, 뭐 기반시설 모든 게 다 따라와요. 모든 공법상 규제의 출발 베이스가 되는 것이 용도지역이고요. 시험에서도 무조건 한 문제가 아니고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 정도로 가장 우리 공법에서 기본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제일 중요한 논점이죠. 시험에서도 제일 잘 물어봐요. 그 용도 지역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용도 지역. 이 지역자가 붙으면 전국의 토지입니다. 전국의 토지.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라면은 빠짐없이 다 지정되는 것이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땅을 갖고 있다. 혹시 땅 갖고 계신 분? 뭐 항상 안타까우면 연속이라고 그랬죠. 안타까우면 연속. 그래서 땅이 있다. 그럼 그 땅에 나도 몰랐을 뿐이지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다 지정이 돼요. 그래서 내 땅에 공법상 어떤 규제가 가해지는지 그거 보고 싶다 그러면 정부 24 그 홈페이지 있죠. 그 등본도 띄워보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부 24 갖고 집원 딱 때려놓고 검색하면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 딱 나와요. 그거 이렇게 출력해갖고 받아보면은 그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그 토지 내 토지에 공법상 규제 관련되는 것들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1번이 용도 지역이에요. 무조건 1번 딱 용도 지역 딱 무조건 써 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전 국토에 필수적으로 빠짐없이 다 지정이 되고요. 이 지역과 지역이 모이면 우리 국토가 됩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 빠짐없이 용도의 쓰임새를 정하는데 용도 지역에서 용도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칭합니다. 생활권. 그래서 전 국토를 생활권으로 지정 또는 생활권을 분류해 나가는 작업을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자, 요 일단의 지역에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해요. 우리 좀 이따 이제 볼 거예요.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역을 지정했다. 그럼 이 토지는 무슨 생활권이냐? 주거생활권. 집 짓고 이런 주거생활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세요. 주거생활권으로 딱 지정했는데 자, 이 토지에다 또 공업지역 지정해갖고 공업생활권. 공장도 짓고 공업생활도 하시고요. 또 여기다가 농림지역 지정해갖고 농사도 지어먹고 다 하세요. 그 하나의 토지에서 딱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택을 짓게 되면 아파트 지었다. 그 땅에 농사 못 짓죠. 그래서 한번 이용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권은 절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그래서 딱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용도만 지정하는 거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을 절대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했다 그래요. 그럼 주거생활권 지정하면 이제 효과.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합니다. 이 규제하는 것을 행위 제한한다라고 하죠.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 내 땅이라도 이제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토지용을 규제한다 그래요. 이 행위 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자, 3가지 제한합니다. 첫 번째,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건물 건축하는 것도 제한해요. 함부로 건물 못 짓게 건축 제한한다 그래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자, 주거지역 안에서 1번 토지의 소유자, 1번 토지 소유자가 저는 제 땅에다 주택을 건축하겠습니다. 저 주택이라는 건물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거지역에 주택은 딱 맞는 거죠. 주거생활에 딱 맞는 건물이니까 얼마든지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2번 토지의 소유자가 저는 제 땅에다가 모텔 짓겠습니다. 자, 이 주변에도 모텔들 많죠. 그럼 모텔 같은 것을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숙박시설. 그럼 주거지역에 모텔, 숙박시설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뭐 상식적인 거죠. 그 모텔 같은 것들이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성격이 제일 큰 건물.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모텔, 러브호텔 삐까뻔쩍하게 딱 들어왔다. 어떤 집이요? 전망 좋은 집. 그래서 이제 애들의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이런 거 다 침해하는 주거 생활하고는 맞지 않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모텔은 건축 못하게 해요. 그럼 내 땅에 내 돈 갖고 모텔 짓겠다는데 못하게 하더라. 그럼 못하게 하는 것을 건물 못 짓게 제한하니까 건축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 제한. 그래서 이 생활권에 맞는 것만 건축하도록 일단 규제합니다. 그래서 결론. 주거지역에서는 모텔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왜 건축할 수 없는 거냐? 건축 제한에 걸려갖고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건축 제한이 가해지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에 따라서 인구 밀도 기반시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주택가, 주거지역, 골목길 수준인데 여기에 막 30층, 50층 빌딩 들어갔다. 감당 안 되죠.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짓도록 규제해요. 그 건물의 크기 제한하는 것을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건폐율, 용적률.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중개사가 꼭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건폐율, 용적률. 이 건폐율은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한다. 그래요. 수평 크기. 용적률은 건물의 입체 크기, 충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기를 제한. 그래서 요 세 가지, 딱 세 가지 제한한다. 그래요. 요 생활권에 맞는 건물을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축해라. 이런 세 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생활권에 맞게 우리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81페이지고 중간에 보시면은 저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 이렇게 써놨는데 용도 지역의 그거 한번 볼게요. 그 지정 절차 그 바로 밑에가 용도 지역의입니다. 자, 용도 지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자 이 사람들은 좀 이따 어려보고요. 그 다음부터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그럼 토지 이용부터 제한까지 그걸 쌓아 묶어가지고 행위 제한한다 그래요. 토지 이용 등을 제한.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즉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거기다 붙여. 그 키워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전 국토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생활권을 지정, 그리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한 제도를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이건 이제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의 외부 효과, 뭐 정의 외부 효과 이런 외부 효과 이론 들어봤어요? 무슨 과목 할 때 들어봤어요? 학개론에서 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솔직하네. 다른 학원은 1년 내내 안 했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외부 효과 이론을 배우고요. 그거를 실정법으로 딱 규정한 게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 지역. 그래서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용도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럼 이런 이제 용도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용도 지역의 종류하고 세분인데요. 자, 일단 용도 지역의 종류라 그래요. 우리 국토는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4개입니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무조건 이 네 중에서 하나로 다 구분이 되었고 지정이 돼요. 그래서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도, 관, 농, 자 이 4개를 4대 용도 구분. 그래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토지는 이 네 중에서 하나로 구분이 되고요. 다시 도시지역은 생활권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 주, 상, 공, 녹 4개로 다시 세분해 갖고 지정이 돼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녹지지역이든 다 무슨 지역이든 도시지역. 이 도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지역이다. 4개로 세분해갖고 지정하고요. 관리지역도 보정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관리